안녕하세요.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갈라치기 세력을 거론하며 과거 문재인을 지지한다며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던 그 집단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지한다며 문재인과 조국 등을 공격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펼쳤습니다. 김어준 총수는 9일 공개된 딴지 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베이다에서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대담 중 이재명 대표 지지자로 둔갑한 갈라치기 세력이 있다라며 이 세력은 과거의 문재인 지지자로 둔갑해서 문재인 지지를 핑계로 문재인 이외 모두를 공격해 분열시키려고 했던 그들의 마지막 임무는 윤석열 지지로 끝났다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여기서 거론한 문재인 지지 집단은 뮌파로도 명명되는 흔히 똥파리라는 멸칭으로도 불리는 특정 종교단체를 떠올리게 하는 그런 집단인데요. 김어준은 그렇게 이재명을 물어뜯었던 그들이 이번에는 똑같은 방식으로 이재명 지지자로 둔갑한 것이라며 똥파리들이 이번엔 이재명 열혈 지지자로 둔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을 핑계로 이번에는 거꾸로 문재인을 뜯고 그리고 조국을 뜯는다.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의 가면을 쓰고 있는 가짜들이다. 이 자들 돈 받고 하는 것이라며 작전 세력이라고까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어준의 입장대로라면 과거 전해철 김진표 이낙연 그리고 윤석열로 숙주를 옮겨다니며 이재명을 악마화시키는데 제일선에 선 그 핵심 집단이 이젠 반대로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문재인과 조국 등을 공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에 조국 대표는 뒤에 누군가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공감을 표한 뒤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재명과 조국을 갈라치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걱정이 된다. 민주당과 혁신당은 사람 인자처럼 기대는 관계인데 저도 그 점에서는 생각을 같이 하고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막 이렇게 갈라치기를 하면 넘어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어준은 여기서 더 나아가 조심해야 될 게 이 자들이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 측근들 심지어는 가족들도 노린다라며 대표님은 넘어가실 분이 아닌데 이재명 대표도 걱정 안 하는데 주변 분들도 조심해야 한다. 험한 말들을 하며 가까이 다가온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똥파리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지지하면서 문재인 조국 등을 비방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만. 이재명을 허위 비방하고 악마화시키던 글만 SNS에 하루도 빠짐없이 도배하던 똥파리들이 지금은 이재명을 열혈 지지한다고요? 지금도 문재인 지지를 외치면서 한동훈이나 혹은 다른 이재명을 비방 중인 그런 정치인 옆에 붙어있지 않던가요? 원희룡 역시 최근 국힘 당대표 경선에서 한동훈을 향해 한동훈의 팬덤 중엔 문재인 열혈 지지하던 문파가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하던데요. 김어준은 결국 범민주 지지층 사이에서 문재인과 조국을 비판하는 사람은 갈라치기 세력이거나 아니면 갈라치기 세력에 휘둘리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가요? 김어준이 저런 발언까지 하는 것은 범민주 지지층 사이에서 문재인에 대한 실망과 함께 비판 여론이 점점 높아져서 그러는 건가요? 문재인 정부 내내 범민주 지지층 사이에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은 거의 금기시되다시피 했습니다. 노무현에 대한 지몬미 감정을 그대로 대입시키기라도 하듯 문재인은 무한 까방권을 가진 그런 대상이었죠. 문재인 정부에서 수없이 인사참사를 일으키고 부동산 폭등을 포함해 민생 참사를 일으켜도 그저 문재인만큼은 무조건 두둔해야 지켜야 하는 대상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요? 또 문재인 정부에서 잘한 것이 나오면 다 문재인 덕분이고 못한 것은 밑에 수박들 때문이라고 몰아가고 말입니다. 이렇다 할 외교성과나 남북관계 결과물이 없었는데도 외교왕 문재인이니 문재인 보유국이니 띄우지 않았습니까? 약속했던 개혁과제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황인데도 윤석열이라는 일개 정치검찰에 한없이 끌려다니기만 해도 세월호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조차 안하고 박근혜를 멋대로 사면했을 때도 마치 무슨 빅픽처가 있어서 그렇다느니 그런 식으로 범민주 지지층 사이에서 문재인에 대한 비판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었죠? 그렇게 문재인을 마치 신의 영역에 가져다 놓은 이들은 누구였는지요? 문재인에 대한 비판 여론이 범민주 지지층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높아진 건 바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의 행동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 대선 전국 당시 홍남기 핑계를 대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재난지원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으면서 이재명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면서부터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요. 똥파리들이 올린 이재명 비방 트윗에 마음에 들어요를 몇 번이나 눌러놓고는 고양이가 눌렀다며 어이없는 변명을 한다거나 윤석열 패거리들이 이재명과 그 주변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수사기소와 압수수색 등을 일삼는데도 이 땅의 민주주의가 미친 듯이 후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단 한마디 안 하는 것을 보고 의심하는 목소리가 일 수밖에 없었죠. 여의도 민주당사가 압수수색 당하는 와중에 불멍하는 사진이나 SNS에 올라왔지요. 그리고 이태원 참사로 서울 한복판에서 수백 명이 세상을 떠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 여론이 들끓고 있는 와중에 돌연 풍산계 파양 문제를 일으키며 이슈를 덮어버리질 않나. 임기 끝나면 잊혀지고 싶다라면서 퇴임 1년 만에 자신에 대한 영화를 내질 않나. 그리고 평산마을에서 툭하면 정치인들을 만나며 뒤에서 마쿠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뒷말까지 나오는 등 그 사례들은 계속 쌓이고 쌓여갔습니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무엇입니까?
개혁까지 안 한 것은 물론 5년간 공약이행률의 경우에도 이재명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공약이행률 95에서 96%와는 비교 대상이 당연히 아니며 적폐의 대명사였던 이명박근혜 정권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8%에 그친 바 있습니다. 초기 그렇게 자랑하던 남북관계 역시 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원위치되고 말았으며 종전선언은커녕 얼마든지 할 수 있던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은 그런 현실을 더 많은 범민주 지지층이 자각하게 될까봐 갈라치기라는 단어로 사실상의 입틀막을 시도하려는 거 아닙니까? 조국 역시 문재인 정부 초기 2년 동안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민정수석은 주요 공직자에 대한 인사검증과 함께 검찰, 경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 5대 사정기관의 컨트롤타워로서 사실상의 청와대 2인자로 불립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 참사 사례들에 있어 조국의 책임은 없습니까? 또 민정수석 시절 윤석열, 한동훈류의 특수부 검찰의 권한을 키워줬다는 구설에도 휩싸여 있고요. 권력기관 개혁 실패에 있어선 조국 역시 분명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물론 조국 일가가 윤석열 일당과 언론의 검언유착으로 인해 많은 고초를 겪은 건 사실이며 이에 대한 동정 여론도 여전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조국은 원내 제3당의 대표라는 중요 위치에 있는 만큼 현재로선 다른 정치인들처럼 냉정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를 비판한다고 갈라치기라고 몰아가면 되겠습니까? 정치인이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싶으면 이재명이든 누구든지 충분한 근거를 들어 비판하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꾼이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가 이재명이 최고위원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최고위원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두고 봐라. 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박원석 전 의원이 방송에서 거론하며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정봉주 후보는 구체적 답변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정봉주 후보는 10일 페이스북에 선거 열기가 고조되면서 저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다라며 내주 초 최근 현안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라고만 밝혔을 뿐입니다. 정봉주 후보는 이날 경기도 부천시 부천체육관에서 열린 경기지역 합동연설회에서도 해당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이 단합, 통합, 단결을 강조하며 동지들의 질타가 너무 아프다. 자신에 대한 음해와 모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갈라치기와 흑색선전 음해에 시달리고 있다 등의 얘기만 했을 뿐 핵심 질문에 대해선 회피했습니다. 정봉주는 연설을 통해 지난 2007년 당시 이명박의 BBK 주가조작 연루건을 공격하다 감옥에 간 일을 거론하며 그때 이명박 특검할 때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지 않고 10년 뒤 이명박을 감옥에 보냈듯이 그때 제대로 수사했다고 한다면 저도 감옥에 가지 않았고 민주당이 정권 뺏기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봉주는 당시 이명박에 대놓고 면죄부를 줬던 BBK 특검 팀에 윤석열이 참여했음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14년 뒤에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어 지금 민주당을 괴멸시키려 하고 있고 민주당의 가장 유력한 대권주자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며 전 운명처럼 숙명처럼 윤석열 탄핵을 시키고 윤석열과 맞짱 떠야 하는 그러한 운명에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봉주는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선 하나의 민주당이 되어야 한다라며 단결을 거듭 강조한 뒤 조중동이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하는 저 정봉주를 죽이기 위한 음해와 모략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정봉주는 또 정청래 최고위원이 2년 전 조중동으로부터 공격받았다고 거론하며 정청래 최고위원을 조중동에서 끌어내리려고 했듯 지금 저 정봉주도 갈라치기와 흑색선전 음해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했습니다. 정봉주는 윤석열이 가장 두려워할 인물, 국힘이 가장 우려할 정봉주를 끌어내리면 누가 좋아하겠나라며 어떠한 시련과 탄압이 와도 경쾌하게 웃으며 끝까지 윤석열과 맞서 싸우겠다 라며 표를 달라고 읍소했습니다. 정봉주는 그렇게 자신이 음해당하고 있다, 조중동이나 윤석열이가 나를 두려워한다와 같은 말만 강조하면서 본질과 벗어난 발언들을 반복하고 있는 격입니다. 실제 정봉주의 연설 중에 여기저기서 야유하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정봉주가 이재명이 최고위원 경선에 개입하고 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최고위원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 두고 봐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다면 박원석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것은 물론 SBS 측에도 정정보도 요구하면 될 일입니다. 그게 제일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정봉주는 계속 단합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분란이 되는 이 사건에 대해선 입국다드로 일관하고 있으면 더 의심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편 정봉주의 발언 논란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사물을 보는 시각은 다양하니까 입장은 또 다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있다 라며 크게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날 진행된 경기도 경선에서 이재명 전 대표는 권리당원 득표율 93.27%를 기록하며 여전히 지지세가 압도적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요 관심사인 최고위원 경선 결과는 김민석 18.76%,
김병주 17.98%, 정봉주 15.79%, 한준호 13.53%, 이현주 12.25%, 전현희 9.36%, 민영배 7.46%, 강선우 4.87%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최고위원 후보 득표율은 김민석 17.98%, 정봉주 15.67%, 김병주 13.91%, 한준호 13.71%, 이현주 11.54%, 전현희 11.49%, 민영배 10.66%, 강선우 5.03% 순입니다. 현재 서울, 대전, 세종 지역이 남아있으며 온라인 투표 미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ARS 투표와 함께 여론조사 결과 등이 남아있어 누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정봉주의 발언 구설로 인해 정봉주가 최고위에 입성하는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